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얼마 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12월 19일 날 요식행위로서 선거인단 투표가 남아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적은 아마 그때 확정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례적으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뒤바뀐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 문제, 그다음에 FTA 통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관련돼서 국내외적으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통일 국정정리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지난 8월에 미국에 갔을 적에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부춘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트럼프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제된, 다듬어진 그런 공약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공약들도 많고 또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우리도 대응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미 방위조약 부분에서의 분담도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국회 문제에 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깊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 트럼프가 역점을 두는 것은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 협력할 때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FTA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손해를 봤다라는 인식은 미국 종회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TPP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호무역지가 아주 강화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호무역지가 강화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것들은 미국이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 타격이 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표 비상경제대책 특위원장님께서 발언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국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위와 업무를 잃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외경제하고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 이후 첫 번째 변화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가 사실상 폐기되는 길로 가고 있고 또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율 조작 구국 지정이라든가 반동금 관세 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히 미국 언론에 등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미중 통상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한국의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가 중간재고, 중국에서 이것을 재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 방금 이해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미 FTA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의 무역 수준을 악화시켰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먹구름이 더 짙게 드리워지고 통상마찰과 그런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IMF에 대한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가까운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이후 단기적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성장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 촉진으로 인해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프로를 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내수 회복과 수요 확대를 겨냥한 대미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서 경쟁국들과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의 부수입, 리쇼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도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고부와 가치와 특히 기술 경쟁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 시대 경제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는 안보에 있어서 신고립주의와 짝꿍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 주한미군 방위군 분담금을 정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해서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 이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만, 확실해진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직접 대화 채널을 신속히 복원시켜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도 대화하고 미국, 중국과도 대화하는 이런 주도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와 안보, 이 이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국가 리더십으로는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대통령에게 어떻게 외교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헌법 71조에 규정된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우리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 내각 총리를 수용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마련하는